3월 30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다음 주죠.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SS 반서들이 대거 출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회차는 SS 반서들이 출전하지 않는 일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낙송도 우승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선수는 아무래도 황승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활용에 나갈 선수들이 널렸습니다. 이들 활에 나가면서 짧게만 가져가게 된다면 성낙송 견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낙송도 직선 취입 승부가 날카롭기 때문에 결코 황승호가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설명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시청만 하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빠른 방송 알람 받기 위해서도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정훈련 3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손재영, 김옥철, 유다운,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특성급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재영, 김옥철, 유다운, 김우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4라운드 때는 성낙송이 조봉철의 선행을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유다운이 성낙송까지 넘어서면서 유다운이 우승, 성낙송이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심하다가 견제 나가다가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성낙송, 팬들의 질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 결승전에서는 승부 발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라운드는 정전이 김명기 활에 나간다면 유리하죠. 15라운드는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신은섭이 조지현, 원신자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우승타자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3라운드가 다소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최석윤하고 양희천, 조봉철이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영이 주드럭을 발에 나가시죠. 이태원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면서 3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태원은 우수에서 점수 우수에서 특별 승급하면서 점수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손재영이 작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정일이 초주부담 안고 있긴 해요. 하지만 손재영이 힘을 쓰고 이태훈이 잡는 경주 가능할 것 같고, 이태훈하고 손재영하고 이태훈이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현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패서 이태훈하고 손재영, 엄정일도 후미에서 공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엄정일보다는 손재영하고 이태훈의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손정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전면에서는 이태원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손정과 이태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지금 이태원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정이 긴거리 나서게 된다면 이태원도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는 추임은 나와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손재영하고 이태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엄정일이 초조부담 안고 있긴 합니다만 이태원이 앞선에서 자리 잡았을 때는 손재영의 뒷자리는 엄정일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병주 타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엄정일이긴 합니다만, 손재영의 뒷자리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파고 수성 아무래도 좀 돈독한 관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원이 때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손정하고 엄정일의 전략적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원이 컨디션 몸 상태만큼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받아가는 작전에서도 엄정일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태원이라는 점에서 손정과 이태원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한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3복승에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석윤이 후미권 전일처럼 직선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석윤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강자 빠진 편성에서는 그래도 자력 능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손재영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편성 자체가 쉽게 짜여진 만큼 우승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매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정재환이 뭐 객관적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재환 입장에서는 김용규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의 뒷자리는 윤현준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김용규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금일만큼 힘을 쓰게 된다면 정재환이 김용규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아주 빠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재환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정재환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취입형인 정재환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정재환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뭐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윤현준 정도는 충분히 홈이 따라 나서는 견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규하고 윤현준 뭐 지금은 김포하고 수성에서 훈련하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를 아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용규하고 윤현준이 자리 잡았을 때 정재환이 가운데를 껴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윤현준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재환을 중심으로 김용규하고 윤현준을 묶어서 공략해 보는 편성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환하고 김용규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게 된다면 정현수는 지종을 때만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성용이 막혀 나가고 최영이 자리 잡았을 때 김용규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넘어서지 못하면 정재환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야 된다면 정현수 상대로 직선 취입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노조선들의 완승으로도 이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용하고 정현수죠. 이성용하고 최혜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현수를 활용해 나갈 이성용의 뒷자리 막혀 나갈 수 있는 최혜영까지는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삼복승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정재환이 김용규 몰고 취입해 나가는,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재환의 뒷자리는 윤현준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정재환, 뭐 직선 취입은 김명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전일 대타 출전했었던 신은섭 2차기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항상 우승이 많았었던 신은섭, 요즘 들어서는 SS반 이후 단급된 이후 2착 승부가 좀 더 많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직선 날카로운 취입 승부를 펼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신은섭, 전일도 막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신은섭이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조주현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신은섭이 몰고 가고 원신재가 따라 나서는 견줘야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에서는 아무래도 강민성이 힘을 쓰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민성이 힘을 쓰면 조전이 반바퀴 넘어서고 신은섭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전도 앞선에서 힘을 쓰는 선수가 있으면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홈이 견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은섭은 다릅니다. 직선 취입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점에서 신은섭과 조주현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 위기에 놓인 강민성이 힘을 쓰고 조주현이 반바퀴가 아닌 3, 4코너까지 몰고 가게 된다면 신은섭도 취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야 원신재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민성 때문에 조주현이 버텨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은섭하고 조주현, 조주현 정도는 충분히 직선 취입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 요즘 원체 불안한 신은섭이라는 점에서 복승 배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매운맛을 보여주면 넘어서면 원신재 챙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순례대로 한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 전일 성락승이 쿰이 견제를 안 하다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다운이 한 명 털어내게 된다면 3차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매서 뭐 조준이 빠지든 원신제가 빠지든 3차권에서 유다운의 틈새 공략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원신제도 웬만하면 막히 밀리지 않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충분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준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라운드입니다. SS번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높은 황승호가 승복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김우겸, 김태범, 문희덕, 김포, 과거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성락승입니다. 뭐 전일 좀 짧게 가져가려 하다가 유다운에게 잡히면서 팬들에게 질타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도 여유있게 직선에 차가 나왔었던 성락성이기 때문에 황승호도 성락성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철이 힘을 쓰고 황승호의 김무겸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락성이 몸싸움을 후미를 견제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황승호까지도 밀어버릴 수 있는 성락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승호하고 성락성의 전략, 황승호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황승호가 성락승의 황승호의 뒤를 꿰차는 경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몸싸움에 능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얼마든지 황승호 뒷자리 공략해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직선 취입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협공 세력이 많은 황승호이기 때문에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겸이 힘을 쓰고 황승호가 몰고 가서 직선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승호하고 김우겸의 동반 입상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락승이 꽤 찰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황승호하고 성락승의 동반 입상, 황승호하고 김우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김우겸하고 김옥철을 성락승이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황승호가 몸싸움 밀려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성락승이 이들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락승이 가면 이재림이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성락승이 가면 김무겸이라든지 성락승이 가면 김옥철 정도는 성락승 놓고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기는 아무래도 황승호가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황승호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락승이 SS번 빠진 편성에서는 충분히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우승 욕심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락승 욕심에 따라서 이재림, 김우겸, 김옥철도 충분히 성락승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는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황승호 중심으로 김우겸, 김옥철 활약 나갈 수 있는 황승호 중심으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성락승이 홈이 마크나 김우겸에게 버티기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김우겸, 김옥철과 황승호가 완벽하게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선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승이 가면 이재림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과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S반 선수들이 빠진 특성급 결승 경주 황승호가 분명 유리해요. 하지만 성락승도 욕심 충분히 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성락승의 선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접전 양상 경주가 13, 14라운드에 짜여져 있고 16라운드도 성락승이 과연 얼마만큼 욕심을 낼 수 있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